자, 14강 고려의 생활과 문화 파트입니다. 이쪽은 종교와 학문, 문화와 예술, 고려인의 생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종교와 학문은 시기별로 공부하면 편합니다. 먼저 불교 부분입니다. 불교는 고려 초기 때 이제 태조 왕건이나 광종 때 요와 같은 불교를 대화하는 일들을 해줬었죠. 그리고 중기 때는 문벌귀족 때인데 요 의천이란 스님이랑 진울이란 스님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통일신라 때는 의상대사랑 원효대사 비교했었잖아요. 해초까지 3명 나왔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스님이 나오는데 5명의 스님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려에서는 의천과 진울을 구별하는 게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통합중심운동을 공부하면 돼요. 의천이라는 사람은 천태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종과 선종 배웠었죠. 교종은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선종은 참선 같은 거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던 것이 천태종이고 의천이 창시했습니다. 반대로 진울 같은 경우는 조계정이라는 걸 창시를 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종 중심이냐 선종 중심이냐 따라서 의천, 진울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진울 같은 경우는 이때 불교 개혁 운동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했는데 왜 개혁을 하냐면 불교가 어떤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속세에 물들어서 좀 타락한 부분이 있는데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행하고 노동함으로써 어떤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운동을 불교 개혁 운동이라고 하고 수선사라는 절을 통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수선사라는 절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름이 송광사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지금도 저기 전라남도 순천 유명한 동네죠. 순천에서 송광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울 불교 개혁 운동까지 좀 알아두세요. 자, 원 간섭기 때는 권문 세족들이 나쁜 짓을 했었죠. 그래서 불교하고 결탁되어서 불교가 나쁜 짓도 했었고 이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우리 공민왕 때 등장했었던 신진사대부 기억나죠? 유교를 공부했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부분까지 배웠어요. 자, 유학 부분입니다. 고려 초기 과거제 시행이라든지 시무 28조 우리 성종 때 배웠었죠. 유학자 최승로가 시무 28조 개혁안을 올렸는데 유교 정치하십시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이 있었고 다 유학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중기 때 되면은 이때는 사학이 발전합니다. 사교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자 들어가면 사교육이고 과는 어떤 공립교육. 근데 중기 때는 이 사학교육 사교육이 발달을 하면서 최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학원을 만들어요. 문헌공도라고 하는 어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을 만들면서 엄청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죽으면서 나름대로 공교육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학이 발달했었고 최충의 문헌공도라는 것이 유행했었다. 원 간섭기 때는 유학의 일종이었던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 성리학을 공부했었던 신진사대부가 후기 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신진사대부가 정몽주랑 정도전인데 다음 파트 때 배우죠.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성리학자고 정도전은 새로 조선을 만들려고 했었던 성리학자였죠. 자, 역사서 7대실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아요. 기록만 남아있고 여기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 우리 김부식은 앞서 배웠습니다. 묘총의 석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들고 만든 책이 삼국사기이고 유학자예요. 김부식은. 그래서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만 썼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이한 설화나 어떤 전설이나 기이한 이야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여서 김부식은 또 신라계 승의식을 이 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우리가 꼭 알아도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웬만한 이야기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전해져 오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이 삼국사기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무신집권 때는 동명왕편, 그다음 해동공수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명왕은 고구려 시조죠. 고구려 개성식을 담고 있고 해동 고승 뛰어난 스님을
기록을 적은 건데 가쿤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원간석기 때는 삼국유사 이런이라는 스님이 썼는데 이것은 삼국사기랑 비교해서 꼭 알아둬야 돼요. 이런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사관에 입각해서 썼고 또 기이한 이야기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신화 있죠. 이것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 삼국유사예요.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스님 불교 사관에 입각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거 삼국유사라는 거, 또 이승효가 지은 이 제왕운기에서도 단군 신화랑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요거 비교하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이 최초로 실린 거 삼국유사라는 거, 기한 얘기도 실렸다라는 거. 그리고 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의 큰 특징은 요 표현이 들어가요. 자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원나라 몽고의 간섭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자주성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서 어떤 자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쓴 책이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라는 것까지 알아두면은 어떤 고득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후기에는 사략이라는 책이 성리학적 이권에 의해서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었고, 자, 오른쪽에 문화예술 부분 볼게요. 건축에서는 요 세 절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남아져 있어요. 안동 봉종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특징이 있습니다. 주시포 양식이고 배열림 기둥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주시포 양식이 뭐냐면은 여기 그림을 볼게요. 이 기둥 있죠. 기둥과 천장을 받치는 요 부분은 공포라고 해요. 이 기둥과 이 공포가 1대1로 쌍을 이루는 거. 기둥 하나, 공포 하나, 기둥 하나, 공포 하나. 이런 것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개 다 잘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기둥 하나, 공포 하나, 기둥 하나, 공포 하나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고 베일림 기둥을 하고 있어요. 베일림 기둥이 뭐냐면은 이 기둥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잘 보면 이렇게 좀 뚱뚱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배가 볼록 나온 것처럼 이렇게 뚱뚱한 이런 구조를 배흘림 구조라고 하고 안정감이 있고 아름답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량수전의 배흘림 구조가 상당히 유명하고 셋 다 배흘림 기둥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는 이런 주심포 양식과 배열림 기둥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나중에는 이 주심포 대신에 다포, 마늘 다자거든요. 기둥하고 이게 1대1로 매칭되지 않고 공포가 위에 많이 있는 그런 구조를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등장을 하지만 주력은 주심포 양식, 배열림 기둥이라는 거.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 주심포 양식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다음 탑은 다각 다층 탑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통일신라는 통일했기 때문에 3층 탑, 안정감 있는 3자가 많이 유행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층 탑이에요. 탑의 수가 많아요. 층수가. 보다시피 층수가 많죠? 근데 또 각도 많아요. 팔각. 보통 이 가운데 있는 판석이 보통 네모로 돼 있잖아요. 그 이전 시대 때는. 근데 이건 팔각. 이거는 뭐 이것도 각이 많고 10층. 그래서 층수가 많거나 어떤 각이 많은 것은 고려시 때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종과 관련되는 승탑도 이때 유행했었고, 불상을 볼게요. 고려 때는 대형 철로 만든 불상이나 큰 불상이나 어떤 지역의 특색이 반영이 된 거, 또 실화를 계상한 불상도 있고 좀 다양해요. 대형 철불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되게 커요. 그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게 대표적인 게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이거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권력자 호족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영주 부석사 소조 암타일의 좌상은 되게 안정감이 있고 비례감이 있어요. 신라는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탑도 3층으로 안정감이 있고, 부처님들도 우리 석굴암 보면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림, 글씨, 음악에서는 그림에서는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롭도, 공민왕이 그런 걸 추정하고 있죠. 잘 보면 머리가 변발이에요. 앞머리는 까고 뒷머리만 묶은 건데,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불화는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 관련된 그림인데 지금 일본에 있는 해허가 그린 양류 관음도, 물방울 같은 것 속에 이제 관음상이 그려져 있는데 엄청 멋있습니다. 교과서에서 큰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양순체라고 해서 이 구양순은 이제 중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글씨체를 가 유행했었는데 이 탄현이라는 사람이 또 엄청 잘 글씨를 썼다고 하죠. 그 다음에 궁중음악인 아악과 어떤 향토적인 음악인 소각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또 우리 고려하면은 고려청자잖아요. 청자랑 공예기술이 발달했는데 처음에는 순수청자, 순수하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순수청자가 유행했었대요. 그러다가 더 기술이 발달해서 상감청자. 상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순수청자에서 긁어내고 그 홈이 있을 거 아니야. 홈에다가 색이 다른 것을 흙을 집어넣고 유약을 바른 건데 상감청자. 순수한 청자의 그림이 더 그려져 있죠. 그리고 뭐 은입사 기법이라는 것도 유행합니다. 청자에서 긁어내고 은을 넣는 거야. 은을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청동, 은입사, 정병 이런 것도 고려 시대를 대표한다라는 거. 그냥 나전칠기 어떤 조개 같은 것들 붙여서 어떤 유약을 발라서 썼었던 나전칠기도 고려를 대표했었죠. 자, 고려하면 또 인쇄술이 유행합니다. 목판 인쇄술이 있고 활판 인쇄술이 있습니다. 목판 인쇄술은 말 그대로 목판, 나무판이 있으면은 글씨를 하나하나 새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칠하고 종이로 찍어내면은 무한정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찍어낼 때는 목판. 근데 종류가 다양하진 않겠죠. 글씨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을 찍어내지 못하지만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목판 인쇄술이고 활판은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은 이걸 조합해가지고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찍어낼 수가 있겠죠. 이걸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 대신에 목판보다는 많은 양을 찍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찍어낼 때는 활판 인쇄술, 많은 양을 찍어낼 때는 목판 인쇄술이 유행하죠. 목판 인쇄술의 대표적인 것은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초조대장경은 이제 거란 침입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몽골 때 불에 타서 없어지죠.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죠.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팔만대장경. 그러다가 조선 초에는 합천에 있는 해인사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전시가 되고 있죠. 참고로 팔만대장경 이 판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받고 있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대장경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이 팔만대장경과 보관하는 그 시설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활판 인쇄술 이건 나무로 만들었다면 이건 금속으로 만든 건데 상종 고금 예문 기록에 남아있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찍어냈다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하지만 기록상으로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현재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종이가 상종 고급 예문인데 전해져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부는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거예요.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인쇄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프랑스에 가 있어요. 조선 말에 프랑스로 가져갔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아까 팔만대장경도 세계 기록유산이죠. 그래서 둘 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요 인쇄술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했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신분 제도가 역시 유지가 되는데 양인, 천인,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눠요. 양인, 천인. 양인은 이제 평민인데 평민 중에서도 지배층, 귀족이 있고 백정,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농민들도 있고 또 천인은 거의 다 대다수가 노비였었고 노비는 물건처럼 매매, 주고받고 팔고 뭐 상속도 가능했었죠.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여기서 백정을 존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도 백정이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시대 백정은 소나 어떤 돼지 잡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한 신분이었거든요. 천민이었어요. 근데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 농사짓는 농민이고 평민을 말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참고로 고려시대의 지배층은 요 위에 셈표로 정리해놨는데 초기엔 호족, 중기에는 문벌귀족, 무신집권기 때는 무신, 원간섭기 때는 권문세족, 후기 때는 신진사대부 등이 권력을 잡죠. 그러다가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을 세우면서 양반 사대부들이 권력을 조선시대 때는 승기를 하게 되죠. 자, 가족제로 혼인제도 남녀 평등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 많은 내용들이 쓰여지는데요.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돼요. 남녀 평등과 관련된 내용이면은 무조건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예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가 우리 조선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건 조선 후기가 되고 고려 시대랑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 사회였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재산을 똑같이 남녀 가져가고 친가 외가 차별도 없습니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족보에도 외가 쪽 손자들도 다 기록을 했어요. 호족에 기재할 때도 남녀 차별 있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음서의 혜택도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일부일처제, 그다음 처가살이, 남자가 여자 처가집 가서 생활했었고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이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남녀 평등이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 때는 향도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전기랑 후기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향이 이 매향이에요. 매향. 도는 무리 도자. 매향을 하는 무리다. 주로 불교 활동을 하는데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었어요. 절, 탑, 불상각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같이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예천의 개심사지에 여기 기록을 보면은 이걸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향도 활동이죠. 이런 활동을 하고 강이나 바다에 향나무를 묻었대요. 향나무를 묻고 빌었대요. 부처님한테.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죽은 사람 있으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들을 이 향나무를 묻으면서 빌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불교랑 관련돼서 이런 매향 풍습이랑 이런 비는 모습이 있었고 고려 후기가 되면은 이제 불교랑 별개로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변합니다. 상장내 누가 죽거나 하게 됐었을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혼례 결혼할 때 어떤 마을에 큰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랑 관련된 매양 활동이 중심이었다면 고려 후기가 되면은 어떤 농민의 공동체 조직으로서 활동했던 것이 향도라는 거. 이 사천 매양비가 상당히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사천에 있는 이 비석에 이 매양 활동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사료 하나 볼게요. 이 고려사에 나와 있는 사료인데 재산을 균등 분배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따로 노비 40명을 더 챙겨주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사양했대요. 일남 오녀 사이에 어찌 아들인 저만 더 받아서 우리 육남매가 골고루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 뜻을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노비 40명을 아들이라 더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옳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녀 재산 균분, 남녀 평등이었다는 게 잘 나타나 있죠.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종교와 학문에서는 이 의천 스님이랑 진월 스님 비교하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을 통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고 진월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선종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월은 그때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선사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비교해야 됩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유교사관, 기이한 이야기는 다 뺐고 신라계 성의식이 담겨 있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거. 반면에 일원은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사관, 기이한 이야기를 수립했었고 대표적인 게 단군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랑 제왕원기는 요 원 간섭기 때 쓰여진 책인데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자주성이 실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성을 고치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건축 이러한 건축물들이 있었는데 주심포 양식, 배열림 기둥이 공통적이었었고 탑, 다각다층 탑이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불교는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었죠. 커다란 철로 만든 불상도 있었고 엄청 큰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불상도 있었고 통일신라를 계승해서 균형감 잡힌 균형이 있었던 이런 불상도 있었고 그림은 천산대렵도 그다음에 불화 등이 유행이 있었고 순수청자가 유행했었고 나중에 더 발달해서 상감청자가 유행했었다라는 거. 자, 고려 인쇄물은 목판 인쇄술,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있었다가 나중에 활판 인쇄술까지 개발이 된다라는 거. 상정고궁 예문은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현재 전해져 오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 현재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 자, 고려인의 생활 신분제가 운영되었었고 남녀 평등 사회였었다라는 거. 이 사례도 한번 좀 읽어보고 풍습으로는 이 매양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향도 나중에는 농민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